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수만큼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장르를 알고 있지는 않죠. 오늘도 셀프 연성으로 메마른 장르의 땅에 덕심의 비를 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내 장르가 이렇게 멋져, 이렇게 좋아 어필하실 때입니다. 본격 영업 권장 방송 입구라디오. 빰빠밤, 대망의 1화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전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게으름이 이제 또 녹음을 하게 만들었네요. 파일럿에 게으름. 이어서 또 게으름이 문제네요. 이거 고질입니다, 고질. 메르스도 있었고 핑계를 댑니다. 기타 등등 핑계 댈 거는 무지하게 많죠. 네. 만들면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놓을까요? 네. 게으름이 아이덴티티라니. 그러고 보니 파일럿 녹음 이후에 A님의 검색 레이더에 걸린 게 있었죠. 네, 맞아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덕후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일럿 때 무명의 덕후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사이트 호칭이 무명의 덕후더라고요. 그래서 A님이 크크크와 함께 톡을 주셨습니다. 우리 무명의 덕후라고 소개했는데 여기랑 겹친다고. 그래서 비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럼 무명 말고 익명으로 하자. 익명. 조금 바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어디 존잘님도 아니고 저희를 나타내는 걸로는 무명이 짱인데 먼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A님, B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결론만.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결론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입구라디오는 영업에 목마른 덕들과 새로운 장르를 찾아 헤매는 덕들을 위한 라디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하네요. 네. 이 라디오는 영업을 매우 무지무지 권장하고 대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작품, 캐릭터, 커플, 2D, 3D 등등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업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입구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영어부와 파일럿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그림자의 왕을 연상시키는 타이틀이네요. 내 계정에 갈감하긴 잘 있니? 그럼 간단한 코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덕후에이님? 네, 이 코너는 자신이 영업사원이 되어 자신의 장르를 홍보하는 홍보의 장입니다. 그중 매우 솔깃하고 우수한 영업을 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어방, 오늘의 영업사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약 3년 전 초여름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도중 심심해서 받은 모바일 게임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좀 시들하지만 그때만 해도 카드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도 해볼래? 하고 권했고 모바일이고 온라인이고 게임은 내 인생에 별 필요 없든 하던 친구도 제가 보여준 카드 이미지에 혹하여 우리는 그렇게 같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한 장의 아름다운 카드 한 장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 보여준 그 카드의 이름은 홍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홍련, 마이 프레셔스. 그 후로 우리는 시즌마다 과금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그 게임을 운영하는 퍼블리셔에서 같이 운영하는 온라인 MMORPG 게임 홍보차 이벤트를 시작했고 저는 어차피 숙소에 인터넷도 안 되니 별 관심도 없이 지내던 차에 그 친구가 이벤트에서 주는 아이템을 위해 게임을 시작한 것을 알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쩔이 뭔지도 모르는 생초보가 오로지 그 이벤트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저에게도 검은 마술을 뻗쳐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방이라는 것을. 아니, 왕으로도 모자라다. 그녀는 영업신이었습니다. 신캐가 나왔는데 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저를 PC방으로 끌어들이더니 게임을 깔게 하고 캐릭터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드래곤 네스트 탐정이죠! 가 아니라 여튼 그렇게 시작한 오랜만에 온라인 RPG 게임은 즐거웠습니다. 친구는 어느새 그녀의 지인들까지 다 포섭해서 길드를 만들어뒀더군요. 참으로 용의주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끌려가면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그리하여 오락 친구들은 현실 친구가 되고 다같이 모여 길드 사냥을 나가고 또 세캐가 나오고 랩업을 하고 어느새 하다 보니 제가 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요즘 너무 바빠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하루하루 외로운 한 마리 들짐승이 되어 게임을 하고 있던 차에 또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저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릅니다. 씹어 가족까지 만들어주는 드래곤 네스트 왕굿! 이번에 짱 세고 귀요미한 신캐릭터도 나왔어요. 이벤트도 짱짱 많이 해요. 여러분, 저희랑 같이 드네합시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의 짜릿한 액션과 물론 약간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 동료, 부모애가 넘치는 드네로 오세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업사원은 대구에 사시는 박일수님입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요, 소개가 되게 적나라하네요. 사실 저희도 이 게임과 연이 깊습니다. 이 사연에 나오는 핵심 지인분이 접니다. 영업신이 바로 접니다. 그렇죠, A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포섭당하여 같이 게임을 당한 유저 1입니다. 이 사연에 언급된 게임이 두 가지인데 다른 한 가지를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카드와 홍련에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엑토드 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입니다. 딴소리지만 다른 시리즈인 괴리성 밀리언 아서도 서비스 중이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맞아, 삐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일본판만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고 요즘에 로그인도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원래 카드 게임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로그인 보너스를 받기 위해 로그인을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럼 다시 영업사원님의 드래곤 네스트로 돌아가 볼까요? 네. 저희도 플레이한 드래곤 네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이덴티티 게임즈에서 제작한 MMORPG 게임이고요. 사연 초반에도 살짝 언급되었다시피 엑토즈 소프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덴티티즈 게임즈에서 직접 서비스가 결정되면서 7월에 서버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 전문 기사 같은 설명이죠. 저희도 이 게임을 플레이한 혹은 했던 유저로서 이 영업사연을 토대로 저희도 영업에 살을 좀 덧대볼까 합니다. 헤비도로만 따지면 영업사원님과 A님이 비슷비슷하고요. 거기에 넘사벽을 한 여러 개 세운 다음에 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가 이 게임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게임 스토리를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해서요. 스토리는 A님께서 더 빠삭하게 잘하신답니다. 그렇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캐릭터부터 해볼까요? 좋아하는 직업군 되는 거. 하나, 둘, 셋. 클레리! 아카데미가 아닌가요? 모두가 제 최애가 아카데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 최애는 아처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아처고요. 각 마을 아처 NPC를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얼굴이 예뻐서. 제가 이 구역 얼빠입니다. 저번 파일럿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A님은 얼빠셔서 꽂히는 캐릭터 있으면 그것만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카데믹은 표면상의 최애캐였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척캐기도 하고 주캐기도 한 게 아카데믹인데요. 아카데믹을 처음 시작한 이유는 초보자용 캐릭터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캐릭터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아처는 정말 무리고요.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카는 예뻐요. 귀엽습니다. 로리. 네, 로리. 아카데믹은 타임머신을 타고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온 캐릭터인데요. 아카데믹의 본 모습은 그 자체가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속성은 로울이고요. 로리. 네. 딜러로 활약하는 슈팅스타와 기어 마스터, 버프 겸 딜러인 어댑트, 버프 겸 힐러인 피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주캐로 키우고 있는 건 기어 마스터인데요. 가장 초급자 캐릭터로 소환물을 이용한 지속 딜러입니다. 저는 첫 캐릭터가 워리어였어요. 맞아요. 일명 똥싼바지. 똥싼바지 코스튬에 저주를 타고난 캐릭터고요. 모든 코스튬에 다 바지가 옛날 90년대 유행하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그 똥싼 힙합 바지. 예, 그랬죠.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좀 말쑥해졌나요? 네. 제가 한동안 안 했더니. 요즘엔 스키니합니다. 좋습니다. 곧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보가 가장 감 잡기 쉽고 하기 쉬운 게 전사잖아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하기 쉬울 것 같아서 골랐던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레릭으로 전향을 했죠. 제가 힐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만든 지인 길드에서 전투형 힐러셨죠. 길드 파스로 스테이지를 돌면 늘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셨는데요. 예이. 이 베스트 플레이어는 몹에게 데미지를 가장 많이 준 캐릭터에게 뜨는 예. 거거든요. 그 베스트 플레이어가 바로 힐러인 비님이셨습니다. 예.
캐릭터 직업 자체가 힐러인데 늘 베스트 플레이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때리는 것도 좀 좋아합니다. 네. 클레릭은 지금 직업 이름에서 나타났다시피 사제이고요. 메이스나 프레일 그리고 방패를 들고 빛의 힘으로 전투를 하는 캐릭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걸음이 매우 느려서요. 절름발이 속성을 갖고 있고요. 개발자님 이거 좀 상향 좀 옛날부터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클레릭은 저 깜짝 놀랐던 게 플레이 해보고 덤블링이 없어요. 헉! 하고 옆으로 슬라이딩 합니다. 덤블링이 아니고요. 슬라이드. 역시 사제님은 고귀한 몸이시라 덤블링을 못 하시나 봐요. 사실 뭐 몸이 무거워서 덤블링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무기가 무거워서는 아닐까요? 방패가 무거워서 네. 그렇다고 할까요? 클레릭의 직업으로는요. 탱커인 가디언과 탱커 겸 딜러인 크루세이더 그리고 딜러 겸 힐러인 인퀴지터 그리고 힐러인 세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네, A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제 캐릭터는 세인트, 즉 힐러고요. 100% 힐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힐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초반에 이제 버프를 간지 터지게 팍 하고 이제 다 매기잖아요. 여신의 힘이요. 뭐 예, 이런 거 아닌가요? 빛으로 막 이런 거.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구나. 다른 스킬이네요. 그런가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누가 맞는 걸 기다리거나 디버프 스킬 쓸 때 막 이런 거 아니면 딱히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스킬 쿨타임이 더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치고 때리고 전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같이 가셨던 분들이 개쩔어갖고 힐이 필요 없던 것도 있고요. 제가 전투를 하느라 힐 타이밍을 놓쳤을 때 알아서 약들 드시더라고요. 물약을 꿀꺽꿀꺽. 탱커나 딜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가하다 보니까요. 괜히 이제 그 슬라이딩 아까 할 때 허 이러고 움직이는데 괜히 여기저기 움직이고 그러다가 누가 맞으면 따라가서 힐하고 그러다 깝죽대다 죽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거리 딜러 주제에 근거리 딜러를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는 저에게 늘 찾아오는 힐 서비스를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아서 같이 스플래시로 둘 다 뒤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죠. 맞아요. 뭐 저희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영업사원님의 캐릭터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캐가 나왔는데 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라는 부분이었죠. 네. 네. 대체 어떤 캐릭터였길래 잘 어울린다고 했던가. 최근에 나온 신캐도 있고 뭐 그전에 나온 신캐도 있어서 이제는 신캐라고 부르긴 좀 힘든 어쌔신입니다. 제가 네. 어쌔신을 찾아보면서 나무위키를 잠깐 봤는데요. 네. 어쌔신이 2013년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정말 오래됐네요. 뭐 어쌔신은 불딜러인 리퍼, 암흑 딜러인 레이븐, 암흑 버퍼 겸 힐러인 어비스 얻고 하는 일이 많네요. 현존하는 최고의 힐러 라이트 퓨리가 있습니다. 세인트 아니에요. 라이트 퓨리가 짱이야. 일단 어쌔신은 잘생겼습니다. 비율이 좋습니다. 다리가 길죠. 수트발이 끝내줍니다. 근데 코스튬이 안티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스튬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꾸 가슴을 벗겨요. 제대로 옷을 입혀줬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이 아니 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육이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왜 뵙기나 모르겠어요. 뭐 영업사원님은 어비스 워커와 라이트 퓨리 둘 다 주캐로 키우시는 능력자이신데요. 역시. 데리고 다니는 소환물이 정말 깜찍합니다. 뭐 그래서 가끔은 유치원 보모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건 안 비밀인데 어쌔신 성애자인 영업사원님은 4어세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레이븐과 라이트 퓨리를 키워봤는데 레이븐은 스킬을 쓸 때 입이 좀 험하고요. 죽어라 죽어 뭐 이런 꺼져 이런 험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 된소리를 좀 많이 네. 내고. 라이트 퓨리는 신사이긴 한데 그 뭐랄까 조금 아닙니다. 전국 드네는 세계로 나가는 게임이니 전 세계 라이트 퓨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쌔신을 키우기는 했는데 사실 2차 전직 이후엔 손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럼 라이트 퓨리가 2차 전쟁 이후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전직 후가 좀 힘들긴 합니다. 늪지역에 정말 빠져버릴 것 같거든요. 장마 때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지않아. 네. 곧. 저희가 첫 캐 2차 전직할 때가 딱 장마 때였죠? 기억나시나요? 가뜩이나 현실에서도 습해갖고 헉헉대는 와중에 온라인 세계에서까지 방금
제 늪지대라고 하셨던 곳은 로터스 맛이라는 네, 마을인데요. 맞아. 거기가 정말 습해요. 딱 정말 시각적인 습함이 확 맞아. 느껴져갖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BGM도 습해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그 구간 자체가 되게 지루하기로 악명이 좀 높은 좀 곳이어서 뺑이를 많이 돌리죠. 그죠. 일명 도동섭해용 네. 90맵 90맵은 좀 재밌긴 해요. 거기 네, 사실 90맵은 재밌어요. 도동섭해용이라고 이게 5개의 스테이지를 합쳐놓은 맞아요. 말이죠. 네. 그게 정말 야 이런 느낌. 그 보통은 그 메인 퀘스트를 깰 때 한 스테이지를 여러 번 가게 안 하는데 이 구역에서는 같은 스테이지를 정말 토 나오도록 가야 돼요. 그냥 왜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지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다른 수도 있겠네요. 지역에 비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그 구간에서 이제 톱뱅이 같은 거 돌다가 좀 존 적도 있고. 맞아요. 뭐 최근에는 랩업이 상당히 쉬워져서 뭐 저희만큼 뺑이는 안 도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로 넘어가 볼까요? 드래곤 네스트, 줄여서 드네는 스토리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네, 드네 스토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드네를 꾸준히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스토리 때문인데요. 드네의 9가지 직업군의 스토리 중심에는 선지자라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는 고대인의 후예이고 고대인은 미래를 읽는 등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악당들의 표적이 됩니다. 납치당한 선지자를 쫓아서 첫 시작 마을인 프레리타운과 마나리지에서 캐더락 관문으로 이동합니다. 첫 시작 마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캐더락 관문에서 퀘스트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차 전직을 하게 되고 이후 성스러운 도시 세인트 헤이븐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게임의 서버 이름인 아르젠타, 제레인트, 벨스커드는 메인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NPC들의 이름이고요. 진행하시다 보면 이 NPC들의 쩔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있답니다. 힘들어라. 제 대사 줄여주세요. 저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도 꼬이고요. 제 신비주의. 신비주의. 뭐 이제 와서 그러시나 싶지만 세인트 헤이븐에서 또 신나게 퀘스트를 하다 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그 악몽 같은 늪마을 로터스 마시로 떠나게 됩니다. 비주얼과 브금, 신나게 뺑뺑이 돌리는 퀘스트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저들을 콕콕콕 괴롭히는데요. 물론 참고로 제가 한창 플레이할 때 얘기고 지금은 좀 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비슷한가요? 어떤 면이요? 뺑뺑이? 똑같습니다. 뺑뺑이는. 근데 이번에 나온 신캐가 로터스 마시에서 뺑이가 정말 심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은 많이 줄었는데 유독 한 스테이지를 정말 토 나오도록 가게 되더라고요. 아우 좋지 않아요. 네. 딱 한 번밖에 안 가는 스테이지도 있어요. 근데 도동섭해용 중에. 아 그건 되게 좋네요. 네. 아, 근데 좋네요. 한 스테이지를 토 나오도록 가니까 차라리 나눠서 가고 싶어요. 네. 이 마을은 수인족이 사는 마을이어서요. 귀 달린 NPC들이 몇몇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점 NPC가 그렇게 귀엽답니다. 맞아요. 루시타. 조그맣고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소근소근 얘기하는데 그게 또 좀 뭐의 포인트? 맞아요. 귀여워요. 로터스에서 또 신나게 뺑이를 돌다 보면 2차 전직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전직 후 3차 스킬들을 배우게 되면 드네가 한창 재밌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나온 신캐 마키나가 수인족이던데 로터스 마시가 아까 고양인가요? 네, 맞아요. 로터스 마시가 고양이라서 특유의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요. 비님도 빨리 오세요. 꿀잼. 전 지금 레벨 16에서 스탑 중입니다. 캐더락에서 아직 못 넘어왔어. 아니 이게 전직캐만 끝내고 말았어요. 로터스 마시에서 2차 전직을 끝내면 다시 세인트 헤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되찾지만 스포일러는 생략하겠습니다. 싹둑! 이 다음에 아카데믹의 정체가 밝혀지는 외전이 나오고요. 모험자들은 엘프의 도시 아누아델 아렌델. 이 이름이 어려워요. 아누아렌델로 떠납니다. 아누아렌델은 엘프들의 도시인 만큼 아처에게 독립된 스토리가 펼쳐지고요. 아처가 엘프죠. 네,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만렙인 80렙까지 엘프의 도시에서 펼쳐지고요. 70렙 이후 스테이지에서는 칼리와 어쌔신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저는 스토리를 되게 내킬 때만 이렇게 스킵하지 않고 보는 편이어서요. 말씀해주신 스토리 중에 몇몇 개는 알겠는데 또 딴 거는 되게 그냥 힘이 희끄무리한 흐리멍텅하네요.
메인캐 하는 게 지겨워갖고 딴 거를 좀 돌았더니 특히 뭐 랩업 한다고 뺑이 돌잖아요. 고블 뭐 이런 거. 고블. 그렇죠. 뭐 졸면서 뭐 이런 거 돌고. 네. 여러분 과한 뺑이는 좋지 않습니다. 랩업은 천천히. 네. 드네 스토리의 진가는 실제로 보시면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보는 순서는 캐릭터 업데이트 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처, 워리어, 클레릭, 소서리스가 스토리의 메인이 되니 이 네 직업을 먼저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애매한 설명으로 뭐가 재밌는지 어떻게 아냐? 1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아모라임 님이 그리신 FFF1과 역드다인데요. FFFF1은 작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완결이 난 게임 일상 웹툰입니다. 역드다는 역사 스페셜 드네를 다시 본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드네의 방대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알기 쉽게 아모라임님의 센스를 더해 그린 만화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만화로 스토리를 보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직 못 본 스토리도 다 이걸로 보고 그랬었어요.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라는 거는 제가 2차 전직을 끝낸 거를 말하는데요. 이 제대로 플레이를 한 캐릭터는 워리어, 클레릭, 어쌔신 정도여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 만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네의 스토리가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어도 나중에 가다 보면 풀려있는 떡밥들의 회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 탄탄하긴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캐가 들어와도 어쩜 그렇게 스토리에 잘 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이번 영업 도움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좀 부끄럽네요. 제 신비주의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근데 그만큼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드네하세요. 드네. 저는 드네를 되게 대충한 편이어서 A님이 하신 설명이 진실성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 스토리를 잘 안 봐서요. A님, 땡큐, 리스펙트. 여러분 드네 하세요, 드네. 이상 오늘은 영어방이었습니다. 마법의 주사위님. 그게 뭔가요? 일단 임시로 타이틀 좀 지어봤습니다. 그 왜 일본의 네. 도라에몽 풍이에요. 그 왜 대나무 헬리콥터를 네. 이렇게는 타케콥타라고 하잖아요. 네. 도라에몽이 그러네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면서 타케콥타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라에몽을 안 봐서. 저도 안 봤는데 네. 그거 이제 영상이 있어요. 아, 그것만 보고 한 그렇구나. 거예요. 네. 타이틀 진짜 지어야겠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A님도 모르는 이 코너는 오늘의 영어방과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설마 그 코너?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업사원님께 누가 선물을 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마법의 주사위가 되겠습니다. 홀수가 A님하고 짝수가 저를 할까요? 바꿀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럼 홀수는 A님, 짝수는 저 해서 굴려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누가 선물을 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A님 주사위를 받으시고요. 제가 돌리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 어떨까요? 둘 다 던져서. 그것도 좋네요.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 우선 저부터 굴리겠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A님이 쏘시겠는데요? 네. 5 나왔습니다. 5. 이거 그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숫자 많은 사람이. 저는 좋은 거죠. 적은 사람이 쏘는 거예요? 네. 난 많은 사람이 쏜다고 생각했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에이씨. 저는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 5가 나왔습니다. 아이씨. 6을 위해. 6. 6이야! 6이다! 6 나왔네요. 예! 이럴 수가 5가 나왔는데 지다니. 이게 사실 조금 꼼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별로 미끄럽거나 약간 이게 주사위가 큼직해서 그런지 소리는 크고 이렇게 잘 안 굴러가는? 네. 다음에는 좀 카페트 같은 요만한 뭔가를 갖고 와야겠어요. 그 위에서 굴릴 수 있도록. 좋네요.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 나왔습니다. 예! 이겼어. 그러면 선물은 어떤 것을 쏠 건지 이제 슬슬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같네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뜨든 광고 타임인가요? 광고!
저희 입구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사연과 기타 질문을 트위터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요. 잘 들으세요. IB 숫자 9 언더바 RADIO고요. 메일 주소는 IB 숫자 9 RADIO gmail입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트위터는 언더바, 메일은 점입니다. 트위터 쪽으로 들어오시면 사실 다 적혀 있기도 하니까요. 트위터 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B 숫자 9 언더바 RADIO 입구 라디오입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던 선물 발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덕후 A와 덕후 B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비타5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숫자는 지신 덕후 A님의 5를 따서 비타500 5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누구한테 6개를 줄 일은 없겠네요. 그러게요. 5개가 최대네요. 그렇네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대구에 사시는 박일숙님께는 덕후 A가 비타500 5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화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신나는 영업이었습니다. 저희도 잠깐 플레이 해본 것이 아닌 꽤 오래 한 게임들이라서요. 더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A님이 대사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괜찮으셨나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낮아요.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피곤에 쩔어 계신 A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 반을 자고 집에서 4시 반에 일어났나? 5시에 나와갖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예요. 강행군. 네, 오늘 아직 하루의 반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잊질 못하겠네요. 진짜 제가 그림이라도 잘 그리면 A님이 현재 모습을 그려서 올리기라도 할 텐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A님을 봐왔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초췌합니다. 저도 누가 보면은 그냥 병자 같아요, 오늘 저는. 아까 마스크까지 하고 네. 진짜 병 걸린 줄 알았어요. 화장을 못해서. 아이고. 메르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를 하는 날은 화장을 못한 날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신 건 아니겠죠? 전에 기침이 좀 나서 마스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마스크를 하니까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얼굴의 절반이 가려지니까. 그렇다기보다도 화장을 하고 나면 마스크에 화장이 다 묻어나서 그게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음. 마스크 하는 날은 화장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선크림은 꼭 바릅시다. 선크림은 모든 피부 질병의 원인입니다. 에? 선크림이 원인? 선크림이란다. 자외선. 자외선이.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오늘. 순간 저도 순간 솔깃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잘못 말했던 거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 좀 들긴 했지만 저의 열정적인 영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편집으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정신없음이 좀 나아질까요? 안 되면 제 녹음이지 뭐. 틈만 나면 제 녹음이야. 자, 그럼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들 파일럿 때도 들었던 것처럼 대자부 같지만 사실이니까요. 네,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본격 영업 권장 방송 입구 라디오. 자, 메르스에 굴하지 말고 건강하게 2화에서 만나요. 안녕.